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자, 일단은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빠르게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오늘은 2차 전지 쪽으로 약간 악재적인 뉴스들이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악재 뉴스가 나왔을까 싶을 정도로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내용들 한번 체크해보고, 또 바이오와 반도체, 세부 테마 섹터까지 한 번씩 찍어서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고 빠르게 좀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큰 틀을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요. 어제 제가 이야기 드린 게 뭐였죠?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어제까지 생각보다 월말에 시세가 좋았잖아요. 11월 말에. 그러면서 어제 마지막에 조금 슈팅이 나왔어요. 어떤 슈팅? 외국인의 슈팅. 그리고 어제는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외국인의 자금 유입까지도 동반이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이 조금 매집을 하기 위한 흐름이 11월 말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그런 흐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리고 기간도 11월에 일단 챙길 거 챙기고 수익률 마사지 했으니까 오늘은 이제 집어 던지는 거거든요, 일단요. 이런 흐름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게, 오늘 오전에 미국 시장 유무랑 다르게 오전에 강세를 보이더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시장에 힘이 빠질 수 있고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주 초까지. 그냥 제가 생각했던 대로 조금 흐름이 나왔어가지고 뭐 별다르게 특이하게 뭐 악재가 나와서 빠진다 뭐 한다 아니면은 뭐 시장이 그냥 실자리에서 쉬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악재 때문에 좀 밀렸다 이렇게 표현하기 조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냥 숨고르기 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게 어제의 수급이거든요. 11월 30일 보면은 마지막에도 외국인이 쭉쭉쭉쭉 이게 2시부터 땡긴 거잖아요, 코스닥도. 이 외국인이 들어온 수급 요런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나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차익까지. 또 마지막에 여기서 한 번 더 땡겼거든요, 외국인이요. 외국인이 여기서 여기까지 더 땡겼어요, 파생시장에서도. 그래서 이런 흐름들 이걸 딱 보면서 11월 1일 오늘 날짜에는 특별하게 큰 호재, 시장 자체의 호재, 어떤 섹터가 아니라 시장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쉽지 않겠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을 좌지우지할 호재가 있나요? 없죠. 시장을 좌지우지할 호재라고 하면은 명확한 금리 인하 시그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대주주 양도세 완화 뭐 이런 거 있겠고, 아니면은 심지어 시장 조성자, 증권사죠.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 조성자의 공매도 금지. 요 정도는 나와줘야지 조금 호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솔직히 지금 오늘 시장에서 조금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게 맞았다. 그래서 시장이 뭐 다시 눌리네 만에 하는데 여러분 너무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고요. 업종별로 하나씩 테마랑 같이 또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은 세일 기업들이 오늘 착살이 났습니다. 이거 수급도 장난 아니게 착살 났거든요, 오늘요. 오늘 진짜로 수급이 많이 빠져가지고, 와, 저도 오랜만에 좀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걸 봤다. 기존에는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진 건데 이거는 2차전지 자체 억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GM에서 이제 약간 LG 에너지솔루션이랑 합작 범인을 미국에다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8개의 공장 중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6개가 합작 법인이에요. 그중에 좀 GM이랑 좀 비중이 많은데 보통은 5대5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게 AMPC라고 하는데 IRA 법안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 3사가 25년 기준으로 이 보조금만 연간 10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캐파로 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거의 50%거든요.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5조 정도의 보조금을 받을 예정인데, 이 5조 중에서 원래는 GM이랑 지분율로 따지면 5대5로 2.5조 정도가 LG 에너지 솔루션일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 공장도 있지만 그런 거 빼고 그냥 단순 논리로. 근데 GM에서는 이제 85% 배당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GM도 이해가 되는 거는 뭐 자기들 나라에, 자기들 국가에 뭐 자기들 땅에다가 뭐 자기들이 지분은 합작범위의 지분은 5대5지만 본인들이 좀 더 발로 뛰는 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얼티엄 셀즈라고 하는데, 와,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뭐 그냥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뭐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친구들도 다 GM이랑 포드랑 합작법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다가 좀 어이가 없고, 요 배경에는 파나소닉, 얘네가 지금 미국이랑 합작법인 만들면서 75%까지 이거 배당을 주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일단 일본에서 이렇게 베팅을 들어간 거예요. 아무래도 좀 점유율이 LG 에너솔루션이랑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보다는 좀 약하다 보니까 파나소닉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전망으로는 이렇게 결정이 된 게 아니라 뭐 얘네가 요구한다고 다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에 뭐 100만 원에 팔던 호빵이 있어요. 근데 이 호빵을 기업에서는 갑자기 50만 원에 살래. 근데 그러면 이거 안 팔면 그만 아닌가? 근데 물론 지금 합작법이 만들고 우리가 미국의 법인을
철회하고 막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요구하는 게 50만 원 진짜 50만 원에 넘겨라 이게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뭐 60에서 70만 원에 받고 싶은데 요걸 그대로 얘기하면은 얘네가 기술력은 얘네가 갖고 있고 얘네가 제품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좀 낮게 불러가지고 얘네가 그건 곤란한데요 라고 하면서 얘네의 마음은 사실 90만 원 정도의 딜이 되겠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요거를 한 70만 원 80만 원 선에서 한번 협약을 마저 보자 뭐 이런 개념의 이런 베팅이지 뭐 이거를 진짜로 이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미국에서 자동차 파업 있었잖아요. UAW 여기서도 얘네가 요구한 건 처음에 40조 가량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한 GM이랑 포드에서 버텨가지고 20조 얘기하다가 결국 한 23에서 25조 사이 스텔란티스랑 해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좀 합의점이 맞춰졌거든요. 퍼센티죠. 40조가 아니라 40%. 근데 지금 23에서 25%로 3년간 인상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아무튼 얘네가 이런 걸 잘해요. 미국 애들이. 그러니까 뭐 선진국이기도 하고 강대국이기도 하겠죠. 자신들의 포지션이 우위에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10조 원대 AMPC 수혜가 지금 공인과 불가피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빠졌고 시장 속에서도 2차 전지 이쪽이 좀 강세가 주로 이루면서 하락을 부추겼다. 그러면서 특히 2차 전지에서도 이게 구분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빠진 게 아닙니다. 잘 살펴보면요.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가 뭐죠? 어떤 공통점, 공통 분모를 찾는 건데 뭐가냐면 원래는 뭐 양극재, 셀, 음극재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오늘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은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은 너무 쉬웠어요. 코스피 이쪽에 속한 2차 전지 관련주랑 코스닥 이쪽에 속한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 엇갈렸습니다. 코스닥에 속한 내 2차 전지가 코스닥에 속했으면 아마 하락폭이 좀 적었을 거예요. 코스피에 속했으면 하락폭이 좀 컸을 겁니다. 얘네는 이만했고 얘네는 한 요만했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 자체의 업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이런 뉴스에 악재 뉴스에 대한 반응이 이쪽으로 셀 기업들 위주로 빠지다 보니까 코스피의 2차 전지 바스켓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쭉쭉쭉 있고 그리고 이제 합작 공장이 뭐 계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무슨 그리고 이제 파라소닉 사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또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조금 불합리하게 미국이랑 거래를 하더라도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더 진입을 못하게 돼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또 뭐가 있냐면 오늘 뭐가 있죠? 오늘 밤에 12월 1일입니다. 바로 IRA 세부 법안 발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가 뭐죠? 제가 어제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자꾸 중국이 묻어있다. 그러니까 니네 LG엔솔, SK온, 삼성 SDI 니네가 지금 중국에다가 원재료, 광물 같은 거 가져다 쓰면 중국한테 이득 아니냐. 그것도 어쨌든 그거 세탁하는 거 아니니? 니네만 지금 돈 버는 게 아니라 중국도 벌잖아. 이러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의 이런 보조금, 우리가 지금 보조금 때문에 미국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보조금 자체를 뭐 50만 원 받고 100만 원 중에 50만 원 미국이죠. 근데 이거를 니네가 75만 원 가져라. 우리가 25만 원만 가질게. 이래버리면 우리가 잡는 배당 자체가 적어지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을. 그러면은 그 의원들 입장에서 이 IRA 보조금에 대한 효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좀 강하게 마냥 내리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지금 상황에서 악재로만 본다? 그런 건 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법안에 따른 정치적 메시지가 조금 나오는 게 아닌가. GM 입장에서도 지금 실컷 공장 짓고 있는데 요거 뭐 배터리 보조금 축소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액션일 수도 있어요. 뉴스들을 순수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거대로. GM이 예를 들어서 진짜 85%. 요 정도 우리가 지금 베팅을 했는데요. 아무리 못해도 한국 기업 애들이 75%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배터리 보조금 줄이지 마세요. 이거 배터리 보조금 많이 주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또 UAW 미국 자동차 노조랑 협상하는 바람에 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동성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정치인분들 그 IRA 보조금 줄이는 거 좀 아닌 것 같아요. 얘네가 중국이 조금 묻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돈 벌지 중국 애들한테 우리가 100개 중에 25개만 주면 얘네가 중국한테 몇 개나 주겠어요. 실제로 중국 애들 돈 못 법니다. 이런 식으로 좀 견제를 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M 같은 경우도 바보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 수뇌부들이. 그래서 이런 베팅 자체가 어쩌면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나 SK온, 삼성 SDI 이런 우리나라의 셀 기업들이랑 협상 우위를 가져가는 것도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1차 쌍피죠.
이 IRA 보조금 축소에 대한 견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많이 주면 어때? 우리나라, 우리 기업들한테 이득되는 거 아니야? 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이렇게 보이는 대로, 기자들이 얘기한 대로만 볼 필요는 없다. 물론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이렇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더라고. 제가 요런 게 구조 자체가 말이 되나? 지금, 5대5로 지분 투자하는데 얘네가, 보조금을 85% 가져가? 이건 좀 아니니까. 이건 아마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국이 갑이라고 해도 저 정도 배당을 주는 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좀 옆으로 넘어가 보면은 제가 12월에 이 대주주 양도세 이런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완화가 없으면은 슈퍼 개미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라고 했죠? 바로 유동성 공급에 제한이 걸린다. 즉 시장의 거래량이 축소가 되고 위축되는 시장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주도 업종 내에 테마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 이렇게 주도 업종 내에 뭐 비메모리, 반도체, 치매, 당뇨, 그리고 뭐 진단, 그리고 2차 전지에서는 전고체, 실리콘 국제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얘네가 돌면서 당연히 다른 테마들 이런 것도 돌겠죠. 그러면서 제가 어제 영상 말미에 정치 테마 요런 거 조금 움직이는데 요런 거에 혹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테마주들이 슬슬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뭐 캡처 안 했지만 방산주도 오늘 좀 올랐고요. 여러분 방산주 중에서도 뭐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도 조금 꾸물꾸물 거렸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고 중국에서 이제 호흡기 질환 급증 그래가지고 여행 자제해라 중국 요런 얘기들 그리고 뭐 중국이랑 WHO 여기도 이제 중국에 돈을 많이 먹어가지고 WH도 믿을 게 안 되죠. 실제로 미국 얘기가 맞습니다. 이건요. 이건 미국이 중국 견제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오늘 진단키트랑 백신주들이 기회 테마성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원격 진료주까지 움직였어요. 근데 요거 재료가 아마 코로나처럼 격리 요런 게 조금 일어날까봐 좀 튄 것 같은데 요런 것까지 움직이는 거 보니까 확실히 지금 유동성이 없으니까 테마 가지고 이제 세력들이 좀 해먹으려는 것 같다. 큰 종목들 움직이기에는 이 슈퍼 개미들이나 개인들이 쉽사리 좀 세게 강도 있게 붙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세력들이 아마 테마주를 조금 가지고 노는 것 같고 이런 얘기가 되게 웃긴 게 제가 이 아래도 캡처해왔잖아요. 이거만 보셨을 텐데 여러분 뭐였냐면 3주 전 이미 한 달 전에 나왔던 재료예요 이게요. 근데 한 달 전에는 얘네가 안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제 와서 움직이는 거라고 이제 와가지고 이게 웃기지 않나요? 3주 전에는 안 움직이더니 지금 와서 움직여. 그래서 참 그냥 이런 테마가 형님들이 가지고 노는 거니까 저런 거에 혹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어제도 남겨드린 얘기 중에 하나가 중국의 흑연 수출 통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수출 제재를 하는 건 아니지만 말은 그렇죠. 중국에서 뭐 수출 제재하는 거 아니다 뭐 한다 하지만 이제 뭐 서류를 2장 낼 거를 한 5 가져와. 그러니까 좀 번거롭게 만드는 거죠. 귀찮게 하는 거고 중국 건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좋은 메시지를 주는 척하지만 아까 그 얼텀셀즈에 대한 이런 뉴스랑 반대로 중국에서는 이제 대놓고 이제 제재하면 또 그것도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괜찮다라고 신호는 주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귀찮게 하는 이런 절차. 그리고 아마 물량 공급도 예전처럼 원활하게 좀 가져가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이 흑연, 음극재 테마가 조금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 오늘은 아직 안 움직였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또 테마 장세가 일어나기 때문에 2차전 접중이 오늘은 전체적으로 셀부터 좀 무너졌잖아요. 그런 셀부터 무너지는 흐름이 아니라 그냥 무난무난한 하루 안에서 이렇게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전고체 테마 이런 거 비롯해가지고 실제로 전고체 테마도 제가 이야기를 잠시만 더 하면은 이거 전고체 테마 대장이 어디죠 여러분?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도요타가 대장입니다. 도요타가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거 실적이 제일 빠르거든요. 얘네가 실제로 27년에 이거 상용화 한 해 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도요타가 포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포기했다고 안 하는데 지금 이 연구 R&D 비용 이런 거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낮췄어요. 이게 지금 실제로 굉장히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용화가 되더라도 너무 비싸. 그래서 도요타가 조금 호흡을 길게 가져가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이건 그냥 테마로 보는 게 낫다. 전고체 기대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목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굳이 또 테마로 본다고 하면은 전고체 테마는 삼성 SDI랑 연관 있는 기업들이 유리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가 전고체 관련해서 기술력이 빠르게 좀 진보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테슬라 사이버트랙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1.7% 하락했고요. 요게 이제 실물이거든요. 어제 공개를 했는데 와 요거 진짜 스테인레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합성 플라스틱이나 탄소 섬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껍데기가 그리고 굉장히 각지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게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고 해요. 이 무게하면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거 차량에 이제 뼈대를 만드는 애들 중에 명신산업이라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핫 스탬핑이라고 해가지고
차체 뼈대를 경량화하는, 부분적으로 경량화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방에 탁 찍어내가지고 가볍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다 진납품을 하는데 미국에도 실제로 공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한 수요 이런 게 굉장히 좀 명신산업의 긍정적인 좀 전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주가에 비해서 어쨌든 저평가거든요. 어차피 저평가인 건 다 알아. 어차피 저평가인 건 다 아는데 실적에 비해서 가치를 그래서 언제 받아줄 거야? 언제 얘네가 밸류를 받아서 올릴 건데 라고 하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가 없는 상태예요. 원래 얘가 실적이나 이런 성장성 이런 거를 보면은 그냥 주가가 한참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미 시장에서 밸류를 안 주면 뭐 답이 없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PM이 아무리 비싸다 해도 한미 반도체가 아무리 비싸다 해도 밸류 50배 100배 줘도 이거 그냥 수심이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명리산업 아무리 싸다 아무리 지금 주가 말이 안 된다. 철강주도 특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밸류 안 주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랑 엮여 있고 이런 사이버 트랙의 매출액이 늘어날수록 주문을 소화할수록 명신산업 주가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 저평가다. 결국에는 가지고 있기 편하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있고 그리고 주행 거리가 굉장히 짧다고요. 제가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잠깐 얘기 들었는데 현재 지금 대세는 2170 원통형 배터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이버 트럭에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2170 배터리 한 두 개 정도 들어가는 두 개 이상은 들어가야지 이 4680 사이즈 배터리에 넣은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4680 배터리가 2170 배터리에 비교해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게 4680 배터리 자체가 완성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거리가 한 290km 정도. 요 정도는 기대했어요. 원래 맨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 500km, 뭐 600km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고 애초에 290km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4680 배터리의 성능이 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한 230km 요 정도로 조금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막 205km 막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거는 조금 판매가 된 다음에 실제로 좀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그걸 지켜봐야 될 건데 어쨌든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50% 높게 책정했다고 해가지고 8천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주행거리가 300km가 안 나오면 미국 그 큰 땅에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다고 해요 이거요. 방탄유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그냥 이거는 사이버 트랙은 너무 이제 이슈가 끝났으니까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라. 앞으로 뭐 이렇게 주가에 연관 지어가지고 큰 허짓거리가 된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는 어제 유일하게 미국 시장이 어제 시작하자마자 팍 떨어졌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러고 점점 이렇게 회복을 결국에 하다가 다시 또 빠지다 마지막에 잠깐 들어 올렸는데 이거 이렇게 변동성 나오는 구간에도 바이오테크가 초강세를 계속해서 보였거든요. 일단 바이오테크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바로 꿈이 필요합니다. 바이오테크는 꿈과 성장을 먹고 사는 그런 업종이에요. 근데 어제 이뮤노젠이라는 기업, ADC 전문인데 이런 개발사가 이제 어제 에브비에 94% 이상의 밸류를 받고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뭐 만원짜리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게 에브비에서 야 이거 내가 19,400원에 살게 하고서 이제 인수 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이뮤노젠이 88% 정도 상승하고 끝났거든요. 야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88%죠. 화끈합니다 미국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브리핑에 이런 내용을 드렸어요. 빅파마 중 하나의 에브비가 이뮤노젠을 이렇게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타진했는데 오늘 그렇다면 이런 논리라면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얘기 드린 거죠. 우리나라 기업에서 비교할 게 뭐가 있을까요? 머크와 협상 중인 알테오젠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 이게 1번이고요. 왜냐면은 이 빅파마가 이뮤노젠이라는 바이오텍을 인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이오테크에 대한 협상 중인 바이오테크에 대한 프리미엄 진짜 이 정도는 받겠구나 이런 거 기대감 그리고 ADC 기업 뭐 있죠 우리나라? 당연히 레오퀸바이오죠. 레오퀸바이오가 당연히 대장입니다. 그리고 코스피 의약품 계열보단 바이오테크주들의 훈풍과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일단 볼까요? 알테오젠. 나쁘지 않았죠. 마이너스 갔다가도 종합지수에 비해서 강세 보였습니다. 일단 머크랑 뭐 협상 잘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테오젠이 가다 보니까 그 아래 ABL이랑 삼성전도 힘쓸 수 있는 플랫폼 계열이니까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한 카테고리예요 얘네가. 왜냐면 ETF 추종 자금 요런 거 아니면 패시브 기관들의 요런 운용이 여기 한 대 묶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알테오진 10개, 네오캠 7개, 에이벨 6개, 삼성당 뭐 6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비중 자체를. 뭐 3, 2, 2, 1 막 이런 식으로 나누거나 그러니까 이제 바스켓 매매가 되는 거예요. 얘가 가면 얘가 가고 뭐 아니면 얘가 뭐 갑자기 막 미친 듯이 올라. 그럼 얘네들도 덩달아 따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당연히 ADC 요 가치에 대한 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안 그래도 ADC 약물 접합, 항체 약물 접합 이거 기술이 굉장히 조금 각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셀트리온도 지난 올해 연초도 그렇고 지난해부터 ATC 기업을 인수할 걸 물색하고 있다.
막 이런 얘기 막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시즌 말고 미국의 시즌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암젠에 인수가 됐어요. 그때 가치를 엄청나게 잘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ADC 기술이 굉장히 조금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럼 당연히 네오켄 바이오지. 근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 약간 단발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DC 기술이라는 것만으로 키워드가 맞춰서 레오킴이 오른 거니까 이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테마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레오킴의 수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티온처럼 레오킴이 인수설에 들어가든가. 근데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내피셜로 그냥 이거 재미로 들으세요. 내피셜로 때린 게 있는데 셀티리온에서 ADC 기업 인수를 좀 약간 고민하고 있다. 근데 지금은 합병 때문에 이런 얘기가 쏙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셀티리온이 인수 자금으로 한 1조 정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레오킴이 마침 시총이 1조예요. 지분율로 따지면 1조도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인수하는데 뭐 한 3, 4천억? 요 정도면 할 것 같아요. 레오킴을 만약에 프리미엄 주고 가져온다고 해도 굉장히 그럼 좀 알짜거든요. 레오킴이 물론 다른 기업들이랑 이제 라이센스 아웃 해가지고 익수다나 뭐 이런 애들이랑 진행한 게 있어 좀 구조가 복잡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진행이 되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게 좀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레오킨 바이오의 김용주 회장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십니다. 지금 알테오젠의 박순재 대표님도 좀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은퇴를 고려하고 계신데 박순재 대표님보다 레오캠의 김용주 대표님이 나이가 좀 더 많으십니다. 연세가. 그래가지고 이거 레오캠도 언제쯤 매각설이 뜰지. 얘네가 또 보유 현금도 많아요. 레오캠 같은 경우. 그래가지고 조금 인수하는데 부담이 없거든요. 만년 적자라서 인수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지고 돈이 많은 바이오라서 레오캠 같은 경우도 또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술료나 뭐 마이스터 이런 것도 꾸준히 들어오는 기업이거든요. 또 그런 거 조금 그냥 내피셜로 혹시 셀트리온이 레오캠이랑 딜이 오고 있지 않을까? 그냥 저 혼자 물밑 작업 있지, 저 혼자 그냥 뭐 내피셜 때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셀트리온 규모 정도면 이제 해외 기업을 타진할 수도 있겠죠, 인수를.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냥 제가 예전에 네오캠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네오캠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많이 알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오늘 12월 1일 아까 전에 이야기 드린 미치게 이런 얘기. 아까 전에 얼티엄 셀즈 이제 뭐 GM에서 85% 이런 거 나오고 얘기가 있었죠. 그런 거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얘기 드린 중국 묻은 기업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외국 우려 기업 쟁점 도미 이런 걸 이제 정부에서도 좀 나서가지고 미국이랑 이제 논의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죠 핵심이 중국의 배터리랑 광물 차단 세부 규정.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 광물을 우리가 흑연이라고 하는데 음극재예요. 근데 지금 흑연은 우리나라가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우리나라 그 음극재 기업에게 이 음극재가 아닙니다. 음극재 그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예시로 이제 90%가 들어가고 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진짜가 아니라 너네 25년도부터 중국 흑연을 50% 이하로 써. 이래 버리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거든요. 아니면 지금 이제 미국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중국의 광물 이런 거를 25% 강경파는 25% 미만으로 써라. 야 근데 어떻게 25% 미만으로 쓰냐? 현실적인 거 생각해라. 그래서 일부 완화적인 의원들은 50%까지는 일단 봐주자. 그러면서 2030년까지 얘네가 수십 개월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한국이나 뭐 대만 이런 애들이 일본이나 이런 애들이 수십 개월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세부 규정이 이제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굉장히 지금 초긴장 상태인 건 맞아요. 사실은. 요거에 따라서 2차 전지에 조금 방향성이 바뀔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24년부터 방금 전에 25년이라고 표현했지만 배터리 부품 얘네는 24년부터 바로 이거 들어갑니다. 이제 내년에 한 달 남았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중국 배터리 이거 비중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제 25년부터 핵심 강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핵심 강물 들어가는 거 25년부터는 미국에서 제시하는 중국 강물 요거를 니네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비중을 잘 맞춰라. 안 그러면은 이거는 중국에 돈이 들어간다 라고 좀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살짝 제가 얘기를 외부적으로 얘기 살짝 들어보면은 현재 미국에서 그 전액 관련해서 제가 잠시 얘기 드려볼게요. 전액은요 지금 1, 2, 3위가 중국입니다. 여기서 얘네가 틴츠고요. 2위가 캐캠입니다. 그리고 이제 3위가 거다이타롱.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이 3위 기업들은 다 이제 제치려고 해요. 거다이타롱은 다 잡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엔캠이든 솔브레인 홀딩스든 아니면은 동아 기업의 동아 일렉트로라이트든 이런 기업들이 몇 년 안에 이 거다이타롱은 무난하게 잡을 것 같아요. 그런데 캐캠 같은 경우가 이제 3원계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을 생산하고 있고요. 틴츠가 이제 CATL 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LFP 이쪽 배터리에 많이 공급을 하고 있고 얘네는 수직 계열화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진율이 거의 15에서 20%씩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왜 드리냐면은 이 미국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겁니다. 뭐가 있냐면 미국에서 지금
이 전액 관련해서는 지금 캐파가 없어요, 지금. 근데 이 캐파 자체 어디서 봤냐면 중국 애들한테 봤습니다. 전액은 중국 애들 힘이 없으면은 지금 공급이 안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배터리 부품 자체 비중을 너무 막 아까 얘기했던 25% 여기까지 맞춘다? 그럼 이거 전액 누가 합니까? 전액 못 받아요. 실제로 전액을 1위부터 7위까지가 중국이라 한국입니다. 중국이라 한국이라 가지고 중국이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 그 중국이 점령할 수밖에 없는 게 리튬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LIFP 그 6인데 여기 우리나라의 후성 요 정도가 좀 하고 있고 지금 이걸 생산할 수 있는 그 기업이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국에서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생산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중국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원자재를 빌리지 않으면은 아예 미국 시장에 진입을 못한다. 그럼 전해액 없으면 어떻게 만듭니까? 전해액이 있어야 배터리 만드는데. 그래서 지금 진입해 있는 게 캣캠이 진입이 하고 있거든요. 얘가 이 그룹인데 얘네는 진입해가지고 지금 뭐 테슬라나 이런 쪽에 공급을 해주고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핵심 뭐냐면 아까 1위가 어디로 갔죠? 1위가 바로 틴츠 여기 틴츠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미국에서 전해 기업들한테 야 중국 너네 중국 기업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너네 한 28년 요때까지 비중 낮춰가지고 슬슬 하다가 나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완연하게 막 25% 이하 막 이렇게 못 때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액은 지네가 공급을 받아야지 뭐 셀을 만들든 GM이든 포드든 테슬라든 만드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중국 쫓아내네 만에 하지만 25년, 26년까지 신체에서 미국에다 공장을 세웁니다. 지금 공장을 나가도 모자랄 판에 공장을 세우고 있다고요. 물론 이 전에 공장의 특성상 이거 만드는데 비용이 엄청 많이 들진 않아요. 다른 셀 기업들에 비해서 장비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얘가 환경 규제 요거를 맞춰야 되거든요. 요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일단 기존에 지금 만들었던 공장에다 증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증설 캐파를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니네가 조금만 봐줘. 그러면서 어떻게든 정권 바뀌면서 뭐 조금 야 봐줘라 아니 뭔가 뭐 세금을 더 내더라도 미국 시장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진입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틴츠랑 캐케미. 요거 지금 아마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막연하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까내릴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뭐 전액만 그런 게 아니라 흑연은 어떡할 건데? 흑연은. 그리고 리튬은 이런 거 광물이 지금 중국이 너무 많이 지고 있어가지고 중국 내에서 광물이 터지는 게 아니라 중국 애들이 그 리튬 산을 사버립니다 그냥. 이런 거 산 엄청 많이 갖고 있거든요 중국이요. 이런 광물 때문에 조금 머리가 아프고 요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포스코 이쪽에서 지금 수십 개월아 부단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에코프로 글로벌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얘네가 이 땅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땅 보러 다니고 뭐 당장 상장할 건 아닌데 규모 되게 작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땅 보러 다니고 있어가지고 얘네도 수십 개월을 지금 노리고는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어떻게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따라 맞춰가는 거지 미리 뭐 우려한다 그리고 당장 미국에서 중국 다 쫓아낸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잠시 얘기를 드려보면요. 미 시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뭐 비둘기 의견이 좀 나왔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메스터 누님께서도 좀 약간 금리 인상, 인플레 잘 잡히고 있으니까 좀 지표를 지켜보자 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준 위원이 금리 인하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 금리 인상 종료를 단정지을 수 없다 이러면서 약간 매파적 발언을 많이 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증시가 자꾸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자산 시장도 미리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이 받아버려가지고 자산 시장 인플레가 다시 튀려는 그런 움직임을 또 보이면은 이렇게 연준 위원들이 나타나가지고 약간 시장을 누르는 효과를 자꾸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숨고르기를 할 구간이었다. 제가 얘기 드렸듯이 미국이 이런 각도로 올랐다가 지금 이렇게 무난한 각도로 지금 수렴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저께 목요일이죠. 수요일이죠, 수요일. 수요일에 잠깐 튀었다가 윗꼬리 잡고 눌렸어요. 이때 제가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 리뷰 때 어제. 그쵸? 그리고 어제 시장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장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눌렸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어제 미시장 빠진 거 보고 다행이다. 잘 눌렸다. 사실은 저는 말아 올려서 끝나지 않고 그냥 빠진 상태로 끝났으면 그걸 원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그냥 끝나고 우리 시장이 빠지더라도 오늘처럼 땡기는 모습 조금 더 올려서 끝나는 모습이 보면 이 괴리가 좁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땡긴 모습이 조금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이거 그냥 올라가 버리면은 나중에 조정이 나올 때 무난한 조정 나오고 다시 가는 게 아니라 훅 빠졌다가 이렇게 흔들고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더 머리 아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게 어제도 그렇고 올라왔다가 지금 이렇게 윗골이 만들었는데요. 요거 그냥 조금 빠졌다가 숨고르기 더 하고 수렴 좀 하고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조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오히려 미국 시장 빠질 때 저는 다행이다. 가지 말아라 좀 쉬어라. 야 우리 시장 좀 따라갈 시간 좀 줘라. 막 이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오른다고만 좋아하면 안 돼요. 나중에 감당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과열 해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과정이다.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남겨봤고, 요거는 이제 아까 바이오 관련해서 남겨드린 이야기고요.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는 게 금리 인하. 요거에 대한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바이오 쪽으로 좀 훈풍이 부는 겁니다. 사실 금리 인상 7월에 끝났는데 자꾸 연준위원들이 멱살 잡고서 지금 시장 못 올라가게 하려고 누르고 있는 건데, 제가 본 거랑 두 달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금리 인상 시그널. 제가 5월에 좀 마무리 될 걸로 봤었기 때문에 두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바이오에 대한 시세가 원체 좀 안 붙습니다. 뭐 채권 수익률이다 뭐다 하면서 자꾸 시작 찍어 눌러대가지고, 근데 이제 좀 바이오가 확실히 좀 좋아지는 그런 시그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잭슨왕 CEO가 인터뷰가 좀 있어가지고 엔비디아랑 TSMC가 밀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당연히 엔비디아 잭슨왕 CEO 입장에서는 중국 제재를 너무 심하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중국에 맞추는 뭐 AI 반도체 우리가 개발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겠죠. 그렇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기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거 못 팔아먹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매출 증대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한 게, 야, 이거 자꾸 우리가 저가 사양, 반도체 공급하면은 중국 애들이 그냥 이러다가 지네가 짜증나가지고 지네가 개발해버릴 수가 있다. 그럼 오히려 얘네 지금 기술력 키우는 게 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력 키워주지 말고 우리 거 팔자. 당연히 판매하는 사람 뒤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튼 뭐 그런 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우려감 이런 걸로 살짝 눌렸다.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 어차피 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 얘기도 방금 전에 들었었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제한된 유동성 속에 주도 업종 내 테마군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루닛 확실히 쉬었죠. 그리고 루닛 말고도 칩스 앤 미디어 얘네도 무중물량 상장했거든요. 오늘 얘네는 조금 상승을 했는데 얘네가 조금 투심이 좋아가지고 저는 얘네는 부러질 거로 안 보긴 했어요. 근데 확실히 얘네는 좀 힘이 있더라고요. 투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좀 물량이 빠질 가능성이 요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좀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루닛도 오늘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 빠졌는데 조금 더 밀릴 가능성 이런 것도 있겠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펙 회의가 끝났습니다. 어제 제가 사우디가 100만 배럴 감산 합의했다 이런 얘기 드렸고, 결국에 사우디가 혼자 100만 배럴 감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뉴스 때문에 유가가 한번 팍 튀었었어요. 어쨌든 감산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오펙 플러스에 브라질이 새로 합류하거든요. 얘네가 300만 배럴 증산해버린다고 하니까 유가가 올라가다가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저유가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거. 저유가 가면은 결국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가는 항상 적정한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항상 잘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매크로 지표 보면은 전혀 뭐 걱정할 거 없고, 오늘 외국 놈들이 이제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환율이 좀 튀어버리는 모습, 인덱스랑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팔아먹으면서 환차익을 좀 거두려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어올 때는 환율 떨궈 놓고 자기들이 팔 때는 환율 올려가지고 이익을 최대한 보는 그런 돈놀이를 좀 하고 있다. 매우 기분 나쁘죠. 그렇게 좀 따져볼 수 있겠고, 다른 건 뭐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오늘은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수급 없었어요. 그냥 제약이 제일 역시 강했고요. 반도체 쪽은 빠졌고 2차전지 당연히 안 좋았죠. 그리고 뭐 코스닥 150, 코스닥 그냥 뭐 밸런스 좋게 빠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고, 코스피가 안 빠졌다 보니까 이제 괴리를 맞춰야겠죠. 그러니까 코스닥은 덜 빠지고 많이 오르고 코스피는 못 오르고 더 많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지금 키높이 좀 맞춰가는 과정이 들어가고 있는 거고, 당연히 차익 물량 나오는 거 오늘로 안 끝날 겁니다. 다음 주 초까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봐드리겠고요. 하시는 시장의 수급도 이렇게 다시 뱉어내는 모습. 그리고 이제 내마녀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다다음 주예요. 다다음 주. 다다음 주라서 12월 중반인데 이때 기묘하게 또 FOMC가 걸려 있거든요. 요거까지 조금 앞두고서 여기까지 가지 않고 이 전에 뭔가 우려감, 뭐 어떤 재료로 인해 가지고 좀 원하는 방향으로, 세력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세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그냥 그런 정도만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밤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연설합니다. 연설 몇 번을 해요. 이 연설에서 무슨 얘기를 자꾸 앵무새처럼 할지 한번, 그것도 우리가 다음 주를 맞이한 입장에서 일요일날 제가 라이브 때 한번 체크해보는 포인트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점검판 보면은 로봇주가 당연히 밀렸죠. 오늘 아침에 두산 로보가 끝까지 강세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아침에 플러스 5%까지 만들었다가 마이너스 5%. 여기까지 갔다 이제 4%대로 마감했는데, 얘뿐만 아니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받고 전반적으로 지금 두산 로봇 빼고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가 그나마 시세가 제일 좋았거든요. 근데 이 시세 좋았던 레인보우 로봇도 뭐 엄청 좋았던 건 아니에요. 그 이외에는 뭐 그냥 별로 안 좋습니다. 시세가 사실은 이쪽에 몰빵이었어가지고
제가 시그널이 많이 잡히고 있어서 제가 시그널 나왔다라고 한다부터 많이 못 도망가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얘기 드리고 있고 오늘 테마 섹터 이렇게 조금 오늘 튀었었다. 방산주까지. 그리고 하나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게 오늘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미용기기주가 좀 아침에 힘을 썼거든요. 보톡스랑. 보톡스는 끝까지 조금 그래도 약간 빨간불 켜놨죠. 이게 뭐냐면 실적주 같은 경우가 시장이 추세 상승을 할 때 이번 23년이 그랬잖아요. 추세 상승을 할 때 이런 쉬는 구간들, 눌리는 구간들 있잖아요. 이런 구간들에서 실적주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할 때는 성장주나 고밸류 애들이 조금 끌어주고 시총 상위주들이 그렇게 시장이 그냥 이렇게 횡보하거나 쉬는 이런 거 나올 때 이제 이때 올라오지 못했으니까 시장이 올라갈 때 이 괴리를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실적주가 이렇게 밑에서 기다가 이렇게 딱 맞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오늘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실적주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라이브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게임주가 조금 움직였는데 뭐 코인 관련해서 움직인 거 있겠죠. 보면은 코인 묻은 종목들이 조금 오늘 강세 보였고 그리고 NC소프트가 드디어 프로젝트 TF 스로넨 리버티라고 하죠. 요게 드디어 이제 공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거 기대감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니지에 벗어나가지고 얘네가 이제 승부를 던진 거고 지금 스로넨 리버티 이거 완전히 무과금에다가 지금 리니지랑 구조가 바뀌었거든요. BM 모델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돈 버는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요거의 이제 NC의 핵심은 이거를 콘솔로 미국 진출하거든요. 요게 핵심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애 많이 이런 걸로 주가 대박 안 납니다. NC소프트 보는 시각은 결국은 미국에서 콘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 예전에 막 현대콤보이 이런 거 아시는 분 계실까? 그렇게 콘솔 게임 팩 꽂아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출시 예정이기 때문에 요즘에 뭐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하겠죠. 이 콘솔 게임이 얼마나 성공하냐가 NC소프트의 핵심이 될 수 있겠다. 이거 사우디가 지금 자금을 쥐고 있어가지고 아마 좀 장기적으로 보면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결과적으로 이 게임주는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야 좋아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돼야지 갈 것 같습니다. 얘네가 어쨌든 유동성이 풀려야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묻은 주식들 제가 좀 쉽지 않을 거라 분명히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품 주들도 그렇고요. 원전주들이 좀 수급이 나쁘지가 않은데 조금 쉬는 모습. 그러니까 에너지 주들은 그냥 오늘 나 없어요. 죽이지만 마세요 하고 숨 죽이고 있었다. 그냥 딱 그 느낌이거든요. 나 없어요. 거래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었고 2차전지 오늘 그냥 작살내 버렸고요. 반도체 나쁜 거 아닙니다. 반도체도 그냥 제가 보기엔 쉬는 흐름이었거든요. 좋네 나쁘네 오늘 뭐 심지어 조정을 받았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그냥 쉬었다. 그냥 상승에 의한 숨고르기 시장에 따라서 숨고르기였다. 이렇게 본 게 맞겠고요. 장비주가 조금 셌더니 오늘은 장비주가 조금 코스닥 종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조정들을 조금 줄줄이 좀 받았고 그리고 얘네도 어제 전고체 배터리 테마로 이렇게 좀 움직였었는데 오늘 좀 밀리는 모습 보였고요. 레이크 머티도 그렇고 핵심은 이거죠. 코스피 셀 기업들이랑 그리고 포스코 퓨처도 오늘 3% 빠졌는데 이거 다 코스피죠. 애경케미칼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라서 빠진 거죠. LG화학 코스피 그리고 에코프로 얘는 이제 코스닥인데 에코프로 BM이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빠진 거고 NF도 잘 빠졌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코스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코스피 묻은 종목들이 좀 빠진 거예요. SKI 얘도 코스피니까 빠졌죠. 이쪽은 그냥 뭐 무난무난했고 그리고 이쪽 동박도 무난무난했고 이제 사마알루미늄부죠 코스피 코스피 애들이 오늘 2차전지 중에서 코스피 묻은 애들이 빠진 거고 포스코 DX가 이례적으로 좀 빠졌다. 그리고 금양도 코스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 묻은 애들이 많이 빠졌구나. 2차 전지 중에서 이런 거 빼면은 딱히 막 엄청 빠졌나? 이런 거 보면 아닌데? 2차 전지 생각보다 안 빠졌어요 여러분. 그냥 코스피 셀 기업들 얘네가 밀리다 보니까 얘네가 임팩트가 강해졌지. 이거 지우고 보면은 사실 그냥 여기서 코스피 묻은 애들이나 좀 많이 빠졌지 나머지 그냥 쉬운 겁니다. 쉬운 거.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시장.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바이오는 뭐 얘네 빼고는 뭐 재미없었죠. 그리고 얘네가 조금 움직였는데 루닛이 빠지면 니네가 멀쩡할까? 아무튼 그런 얘기 들어보겠고 그 위에는 셀트리온이 수급이 작살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셀트리온은 이제 이제 올라갔다가 200일선 이렇게 있으면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200일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삐그덕거리다 올라왔을 때 전 여기 터치하러 오는 거 기다릴래요 하는데 여기가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 한번 할 수 있어요. 반등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는 기회 잡으랍니다. 안 주면 그냥 안 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흐름이 조금 이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이어진 것 같이 여기서도 교육주 같은 거 정책주 이런 거 갈 거 없으니까 이제 시총 낮은 애들 전자결제 막 이런 거 좀 튀었고 그리고 인터넷 이런 거 그러니까 오늘 이런 쪽으로 수급이 간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식량난 관련주 이런 거 음식료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치 테마를 비롯해가지고 오늘 시장이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자꾸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엔 1월이 돼야 좀 좋을 것 같고 이제 요 흐름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종목을 보기 전에 아침에는 개파락한 다음에 반도체 얘네는 그래도 갭이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보면 갭이 많이 안 떨어졌고 이거 코스닥입니다. 그리고 IT죠.
처음에는 반도체가 초강세를 만들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2차 전지가 올라오니까 야 나도 갈래 바이오. 그러다 보니까는 야 이거 반도체 가려고 하다가 2차 전지 형님 나왔네? 형님 그래도 저는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하다가 아니 야 넌 아니야 바이오 데리고 갈란다 이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빠져버린 거죠. 여기까지 보면 수급이 명확하게 갈리는 거죠. 업종별로. 그러니까 오늘 시장 자체가 개별주 장세 이런 게 열렸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업종별 장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또 웃긴 게 이게 좀 쉽니다. 또 쉬고 이제 시세 왔으니까 좀 빠져서 키높이 맞추겠죠? 하다가 키높이 맞췄습니다. 반도체 미리 빠져서 횡보하고 오니까 이제 키높이가 맞는 거죠. 그래놓고 반도체가 먼저 튀어요. 그 다음에 야 너 튀었냐? 야, 나도 한번 가볼까? 바이오가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바이오까지 가니까 야 나도 한번 가볼래 2차전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야 그래도 오늘 밤에 파월 연설도 있고 미국에서 IRA 세부 보험도 있고 막 이래저래 좀 이벤트 있잖아. 그리고 야 나 어제 많이 샀어. 그랬더니 차이크름 이렇게 좀 여러분이 들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미국 증시도 한번 봐야겠죠. 미증시를 한번 체크해 보면은 나스닥입니다. 요거 올라갈 때 제가 상당히 좀 심란했어요. 요 추세 뚫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저는 요거 오른 게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이 격도가 이만큼 벌었잖아요. 62선이랑. 최소한 얘네가 21선까지는 한번 내려왔다가 아니면 22선이 올라온 동안 이렇게 62선 돌리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쉬다가 그 다음에 다시 가면 그거는 모르겠는데 바로 가는 건 별로 없고 그래서 어제 차라리 음봉이 이렇게 빠졌으면 어땠을까. 좀 요런 게 있습니다. 아마 파월 아재가 오늘 좀 조커로 변신하지 않을까. 조커로 변신해가지고 기어이 미국 시장 좀 빠지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단정지을 수 없는 거니까 원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갭은 안 깨고 갭만 지지받다가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갭을 툭 깬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다 그럼 이제 아일랜드 갭입니다. 이건 뒤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합지수를 보면은 코스닥부터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기 회복 못했습니다. 기어이.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그래도 좀 흔들게 나선 모습이고 일단 상승 전환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회원분들이랑 얘기하다가 이렇게 요 파란 시그널 제가 왜 못 봤을까요?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빠진다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데요. 아쉽네요. 라고 얘기 들었는데 지금 반대로 여기 나왔어요. 그냥 쫄 자리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여기 어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저항할 걸릴만한 자리. 요건 제가 어제 올라서 그어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원래 잡혀있던 자리예요. 여기 앞에 쪽이라 해가지고 수급 매물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 매물들을 소화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업종마다 이게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IT인데 바이오도 여기서 걸렸다가 눌렸으니까 이제 뚫리는 거 한번 기대해 봐야겠죠. 그리고 반도체 어제 얘기 드렸죠? 이거 저항 당연히 걸리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방 한 번에 못 뚫습니다. 가도 제가 뭐라 했어요? 눌렸다가 가는 거지. 그리고 눌린다가 가는 거 생각 안 한다고 했어요. 저는 요 안에 갇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분간. 그리고 그 동안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조금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키높이 자체가 다르죠. 얘는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최소한 뭐 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제약바이오가 9천에서 11,000 요 밴딩 안에 정도는 한번 땡기로 올라오지 않을까. 요거 땡기 올라오면은 이제 반도체 못 가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도 시총 상위준 쪽 힘을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좀 어떻게 흐름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2차전지가 나쁘지 않아가지고 뭐 바이오가 저 정도로 힘쓸지 모르겠습니다. 2차전지도 24년에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꽤나 많거든요. 섹터도 그렇고.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해 봐 드렸고요. 일단 2차전지 업종에서 수급 그냥 뭐 패대기 쳤죠 그냥. 요거 근데 와 엄청나게 패대기 쳤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거의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그냥 내려쳤습니다. 이렇게 쿠프로나 좀 이렇게 빠졌지. 다른 종목들 보면은 코스피 위주로 내려쳤고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상당히 좀 많이 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수급이 최근에 엄청나게 셀트리온이 좋았는데 오랜만에 이제 자사주 메인만 하는 그런 정도고 실제 수급 자체가 없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이거 빠지는 거 좀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략은 제가 너무 많이 얘기 드려가지고 셀트리온 이렇게 가볍게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면은 빨간불, 파란불이 그냥 뭐 밴딩도 그냥 조금 있는 게 아니라 4%, 4%씩 이렇게 막 빠졌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3%대 빠지고 여기 3%대 빠지고. 근데 또 반면에 5% 오르고 5% 오르고 막 자기들 마음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하게 바이오 업종도 뭐 업종별 흐름이 나온 게 아니라 개별주 장세가 열렸구나. 뭐 플러스 난 종목, 마이너스 난 종목, 막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루닛이 드디어 무상증자 물량이 이렇게 상장이 됐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보면 시노펙스 얘도 좀 재료가 좋았거든요. 얘가 혈액암 ISO 요거 좀 받아가지고 요거 좀 재료가 커요. 또 오늘 상한가 시장만 좋았으면 상한가 갈 뻔했는데 상한가를 좀 못 간 것도 아마 연속해서 시세를 만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하고 있는데 요거 뭐 가지고 계시면 그냥 매물대가 이렇게 두껍게 있어가지고 요거 안 끼면 한 4,700원 요 구간 안 끼면은 얘도 그냥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오플로우가 오늘 반등했는데 이건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볼 필요가 없죠. 신라젠 역시 뭐 가겠습니까? 안 돼. 신라젠은 이미 고인물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그럼 뭐 기타
종목도 2차전지에서 이렇게 포스코 관련주 좀 많이 빠졌고 코스피 관련했으니까 포스코 그룹주가 빠진 거고, 그리고 뭐 이렇게 에너지 관련주는 그냥 나 없어 좀 모른 척 해주쇼 이러고 있고, 반도체 나쁘지 않았죠. 그냥 뭐 숨 쉬는 정도였고, HPSP가 와 끝까지 상승세를 만들어가는 흐름 정도. 뭐 다른 종목들도 뭐 크게 안 좋다 좋다 이렇게 하기는 힘들고, 수급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오늘 시장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로봇주에서 조금 이탈이 많이 나왔다. 부산 로버에서 좀 이제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 부산 로버는 시그널이 이만큼 누적됐다. 그러면 좀 쉴 때 됐잖아요, 솔직히. 얘가 뭐 진짜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요거는 조금 오버슈팅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산주 나쁘지 않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 시장 정리를 좀 디테일하게 좀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이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시장이 뭐 단기적으로 차익이 조금 나오거나 숨고르게 나온다고 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벼룩뛰기 당하지 마시라. 오늘도 막 수주 막 엄청나게 큰 규모로 나온 종목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윗꼬리 달고 다시 눌렸거든요. 그것도 웃겨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정상적인 시장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시장의 투심이 그렇게 엄청 좋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투심이 조금 돌아와야 되는 것도 맞고, 또 투심을 떠나가지고 유동성이 공급이 돼야 되는 것도 맞아요. 지금 외국인 기관도 비싸게 살 생각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개인들이 지금 급하게 사더라도 개인들이 끌어당길 힘이 약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개인들 자체가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많을 수 있거든요. 흔들기 하면 겁주면 털릴 테니까. 벼룩뛰기 하면 이번에도 윗거리, 다음에도 윗거리, 약간 이번엔 던지겠지. 던지는 거 받아먹어. 기관이나 외국 입장에서는 도망가는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공매도 쇼커버 나올래도 뭐 돈이 있어야, 유동성이 있어야 올리지.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야금야금 그냥 야무지게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거 지금 매집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수급이 풀리면 그때 외국인 기관도 개인이 매집이 들어가서 올리기 전에 먼저 땡기면서 개인들한테 물량 한번 넘기고,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땡기는 시장, 이런 게 좀 나올 거예요.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오히려 시장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개인들 매수가 들어간다고 시장 상승이 불안하게 느끼고 이럴 게 아니라, 개인들 자체가 주체가 돼서 시장이 좀 올라가는 상승량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연초에. 그래놓고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2월 말에서 3월, 그러니까 이제 설날이 이번에 2월 중순인데, 설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앞뒤로, 설 앞뒤로 해가지고 3월 정도, 요때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개인들이 막 붙어서 시장 올리면은 외국인 기관이 한번 구궁 하고 내리칠 수 있거든요. 그래 놓고 다시 물량, 야 개인들 입장에서 야 역시 우리 시장, 국내 시장 역시 안 돼, 지금 줄 때 빠지자 하고 빠지면 그것도 다시 마지막으로 받아먹고, 그 다음에 미친듯이 착 금리 인하를 앞두고 땡기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촥 땡기는, 5월달에 지금 5월이나 6월에 금리 인하 예정돼 있으니까 그런 흐름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올해 초에 4월달쯤에 조금 이번 여름에 좀 무시무시할 겁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을부터 무시무시하게 빠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때 잘못 본 거는, 이거 조금 보던 이 시나리오가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왜냐면 4월 중순부터 한번 쿵 했다가 7월까지 땡겼거든요. 6, 7월 달에 이차전지가 힘을 쓰면서 미친 듯이 시장 땡겼기 때문에 이거 비정상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로 뺄 줄 몰랐지만은 4월, 3월 이때 생각했던 거 지금 정도 하락이 나온 게 맞았어요. 미친 하락. 그래가지고 그걸 어쨌든 저도 생짜로 맞았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고, 부디 뭐 내년에 뭐 이 정도의 하락은 없을 겁니다, 올해 가을만큼. 근데 이제 하락이 이렇게 계단식 하락이 아니라 급락을 팍 때리고 막 3%, 4%짜리 막 두 방씩 4%, 5%막 이거 팍팍 때리고 다시 V를 팍 당기고, 요런 흐름이 아마 24년도에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조금 잘 넘기면서 또 가열이 된다고 하면은 적절하게 현금 비중 좀 났다가 그렇게 급락 때리는 흐름이 나오면 그때 다시 매집해가지고 우리도 수혜를 볼 수 있는, 비중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 좀 구성해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이런 큰 틀에서의 전략을 연말이니까 한번 잘 구성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요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해가지고 마지막 기한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도주 양도세 완화가 되면은 내년까지, 내년 말에도 좀 고생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올해 잡아놓으면 내년 말에는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부디 뭐 이번 거래일 많이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완화시켜주면 내년에 일단은 뭐 부담이 많이 없을 것이고, 지금 당장에도 수급 개선이 바로 빡빡 될 수 있고, 무엇보다 공매도 금지랑 언터처블로 그냥 땡길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이 좋은 기회가 부디 12월에 왔으면, 12월에 안 오더라도 사실 1월에 올 거니까 지금 조금 즐기는, 연말을 즐기는 하루하루 또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 여기까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고 일요일 8시 라이브에 만나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